안녕하세요, 선아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기분석 쉽게 하기 편입니다. 자기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기분석이 뭔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기분석이란 간단히 말하면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인스타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인스타에 무언가를 올릴 때 해시태그를 붙이잖아요. 인스타에는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와 같은 해시태그를 가진 사람과는 연결되기가 쉽고 친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인스타에서 친구인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모르는 지원자들 가운데에서 해시태그와 같은 어떤 공통의 키워드가 있고 그게 잘 전달이 된다면 이 사람은 우리랑 맞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죠. 그 키워드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 자기분석이에요. 이런 서랍장 같은 데에다가 나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기업을 연결할 해시태그를 찾는 작업이자 자소서와 면접의 재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쓸 때마다 창작하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해두면 내가 회사와 직무를 고르게 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나에 대해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를 쓸지 서랍장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자소서와 면접의 재료를 정리하는 게 자기 분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진짜 목적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데스크에 앉아서 작업을 할 때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할 때 더 살아나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짜여진 규칙과 규율 아래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타입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내가 전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맞는 사람인지 나의 성향을 이해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게 잘 안 돼요.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기보다 나를 회사에 맞추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취직을 준비하기 전에 공부만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나에 대해 이해하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분석은 편안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에 대해 돌아보는 거죠.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이런 게 좀 좋아. 이런 게 점점 쌓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나의 일을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분석 시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취준 때 일본 학생들은 자기 분석 시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기 분석을 해요. 설명란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써놓을게요. 이 시트는 어떤 시트냐면 실제로 일본 취준생들이 자주 쓰는 시트를 바탕으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시트를 보기 전에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먼저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쭉 쓴 다음에 경험을 하나하나씩 다시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강점, 가치관, 취활 기준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직무와 나와의 연결점을 찾으면 자소서와 면접의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스텝 3와 4의 중간에는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분석 시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포맷은 이런 포맷입니다. 뭘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정리해주는 키워드를 명사 혹은 뭐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옆에 시트에 작성 요령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혼자 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what과 when 이거를 쫙 써 나갑니다. 대학교 때 뭘 했는지,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뭔가 내 기억에 남는 것들을 쫙 써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쓰면 쓸 이야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성 요령에 뭘 떠올려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나는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동아리는 뭘 했는지, 대외 활동, 알바, 뭐 유학도 좋고 그 외에 나의 취미생활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고 그 외에는 여기 쫙 써져 있는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좌절했던 경험, 내가 리더로서 이끌었던 경험, 혹은 서포터로서 조직을 서포트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what을 쭉 채워 나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이제 한 개 한 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엔트리시트 첨삭해드린 분의 경험인데 이분은 대학생 때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출 향상 이벤트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친구들의 취향에 맞을 것 같은 옷을 소개를 했대요. 내가 직접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알바생 중에 내가 제일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굳이 직접 입은 옷을 보여주고 왜 굳이 내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평소에 알바를 할 때도 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님한테 이게 맞을 것 같아 하는 옷을 추천해주고 그거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친구들은 내가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취향에 맞는 옷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에피소드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붙였어요. 먼저 적극적, 자기주도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향상 이벤트가 있어서 네 친구들한테 팔아와 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구들한테 막 소개를 해주고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죠. 그리고 평소 접객을 할 때도 손님과 꼭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 이게 맞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 키워드로 저는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떠올려 가면서 그거에서 나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기 편하고 좋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 누구나 갖고 있는 에피소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놓은 게 토익 공부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들 토익 공부 하잖아요. 이거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신졸 때 썼던 내용인데 저는 토익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900점을 목표로 잡았어요. 문과기도 했고 그래서 900점을 목표로 정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모의 시험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어떤 파트에서 자주 틀리고 많이 틀리는지를 정리를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틀리는 파트가 알기 쉬워졌고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 900점을 땄고 저는 기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뭔가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단기간에도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일단 저는 무언가 목표를 하면 반드시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꼭 900점을 따고 싶었고 빠르게 900점을 따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내 노력을 쏟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래프로 정리를 했던 거죠. 이 에피소드로
저는 무언가 저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다세요크, 달성욕인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할 때 먼저 원인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쓰기 쉬운 게 모든 일의 기본 바탕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고 그 목표와 현재의 갭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럼 그 갭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이거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이걸로 삼았고 이거를 진행해 나가겠다 라는 식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 해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느 기업에서나 쓸 수 있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리스트가 이렇게 쫙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작업을 끝내셨으면 지금 스텝 1, 2까지 끝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텝 3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썼던 Y랑 키워드의 부분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강점이자 나의 성향이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성향이니까 이런 회사가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업무가 맞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골라 나가야겠죠. 프린트를 하셔도 좋고 뭐 엑셀에서 색깔을 입히셔도 좋고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 회사를 골랐는가? 왜 이 업계를 골랐는가? 아나타노就活の軸は何ですか?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네가 취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했던 자기 분석 작업을 잘 해놨다면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 나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거를 정리하시면 스텝 3가 끝난 게 됩니다. 스텝 3까지 끝났으면 자기 분석은 끝난 거예요. 별거 없죠. 쉽죠. 사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스텝 4예요. 이제 여기까지 자기 분석을 해서 찾은 것을 어떻게 기업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내느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살짝 연결점을 찾는 예시를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제가 신졸 때 썼던 이야기예요. 저의 경험은 대학교 때 저는 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럼 저희 학과는 정말 매달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때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늘 주변의 의견을 많이 묻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조정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지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끝난 후에 나한테 뭐 수고했다, 고맙다, 재밌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 그들이 그걸로 만족을 해주면 나는 그 기쁘니까. 이게 저의 동기였던 거예요. 이 에피소드에 제가 붙인 해시태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제안력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의미가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찾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주변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만들어 나가는 제안력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에피소드의 해시태그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던 직종은 영업직이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제안력은 영업에서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특히 제가 이러이러한 데서 본 것에 의하면 귀사는 고객의 접점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중요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귀사의 영업직에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실제로 봤던 어떤 일본인 분이 적어준 내용인데
이분은 자기가 무언가를 정해서 그것을 했을 때 기쁜 걸 많이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정할 수 없고 누군가를 따라야만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해서 행동하고 성과를 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 이 에피소드에다가 뭐라고 해시태그를 붙였냐면 자유, 주도적이라는 의미의 자주, 그리고 기획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기업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셨냐면 이분은 벤처기업을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벤처기업을 희망했느냐? 자기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연차가 어린 사원한테도 기획이라든지 많은 기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내용인데 구글 코리아의 상무이셨던 김태원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학교 때 공모전을 많이 나가셨대요. 물론 수상도 많이 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면접에서 이분이 말씀드린 건 제가 공모전에 나갔다는 이력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야의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에 도전을 하면서 빠른 기간에 낯선 분야를 배우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 경험을 나타내는 해시태그는 단기간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거를 구글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셨냐면 변화가 빠른 IT 업계에서 빨리 무언가를 배우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때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나가면서 그런 배움의 애티튜드를 익혔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대요. 이제 약간 무언가 연결점 찾기에 느낌이 오시나요? 기업과 나의 연결점을 찾는 것은 공통된 맥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야겠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된 맥락을 찾아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이 자기분석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자기분석 시트를 활용해서 쉽게 자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